7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중고로 구매하려다가 8천만원을 입금했다는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오, 뉴스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예전에 검사 사칭해가지고 41억 원을 입금했던 그 의사분의 피해 사실과 사실 스토리상 굉장히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요 내용은 아마 한 번쯤은 봐두셔야 될 분들이 많아서 이 콘텐츠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뭐 딸이 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갈 때 보면은 콘서트 티켓이 너무 순식간에 이제 매진이 돼 버리니까 대부분 이제 중고나 뭐 이후에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는 걸 봤는데 이런 걸 또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7만 원 정도 되는 그 콘서트 티켓을 중고 거래로 구매하려고 그 연락을 하다가 사기꾼에게 엮여서 8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7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살라는데 8천만 원까지 입금을 할까? 이 내용들을 이제 쭉 보니까 예전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뭐 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 입금 요구했던 이 사례하고 너무 비슷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이제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까지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말 심리를 너무 이제 악랄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뉴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7만 원짜리 티켓을 이제 15만 원에 이제 좀 더 고가에 올려서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중고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입금해서 30만 원, 60만 원, 5만 핑계를 대면서 도합 8천만 원까지 이제 입금하기까지 이 피해자가 얼마나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끌려다녔을지 정말 저는 그 고통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이걸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그 상황에 딱 처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넣었던 돈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오로지 이제 그것만 이제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그걸 이용해서 금방 돈을 내줄 테니까 얼마 입금하면 된다, 뭐가 잘못됐으니까 얼마를 더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이분도 2024년 9월에 20대 직장인이셨는데 유튜브 공연 티켓을 구하던 중에 SNS 계정에서 그 티켓을 판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뭐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 티켓을 판다는 걸 왜 발견하셔가지고 가격을 물어보니 정가보다 2배 정도 비싼 15만 원이라고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뭐 사실 사기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더 싸게 이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기꾼들은 일단 처음 돈을 입금할 때 그럴싸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 수긍할 수 있는 가격에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7만 원짜리 티켓을 15만 원에 이제 해 놓으니까 뭐 크게 이제 사기다 이상한 거래다 보다는 정상적인 중고거래에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 가격에 사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입금하고 바로 입금 내역을 인식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유는 입금 드릴 때 이제 계정명으로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본명으로 입금을 해주셨냐, 이걸 이제 핑계 삼았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정상적인 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그냥 조금만 이제 그 계좌이체나 이런 것들을 경험상 이제 이해를 뭐 좀 추측을 해봤어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송금받은 본인 계좌에서 예금주 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이디로 보냈든 예금주 명으로 보냈든 어쨌든 송금인이 확실하면 중고거래인데 이게 뭐 이제 어떤 전산으로 처리되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간에 이제 중고거래를 하는 건데 예금주 명을 확인할 수 없다? 계좌에서 이제 그분이 뭐 입금했다는 것만 확인하면 당연히 티켓을 보내야죠. 이러면서 이제 올가매기가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다시 계정명으로 15만 원을 보내자 갑자기 이제 자신은 중개인일 뿐이고 이 티켓을 파는 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직접 업체와 이야기하라면서 텔레그램 계정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하고 이제 직접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데, 뭐 사실 이렇게 이제 업체로 넘기는 것도 과정이 이거는 너무 이상하죠. 콘서트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이 2번씩이나 입금을 받은 다음에 업체랑 직접 거래하라고 이제 연결한다는 게 뭐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사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말을 이제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 쪽에다 연락해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구매자인 척 환불받는 거 아니냐며 이제 오히려 이 피해자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만 원을 보내주면 그 환불금하고 티켓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입금을 또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30만 원을 또 추가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핑계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는 게 피해자의 이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는 빨리 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이 이제 입금했고 뒤늦게 이제 사기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8천만 원을 보낸 뒤였다고 합니다. 20대 직장인이 8천만 원이 어디 있나요? 제가 보니까 뭐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짧은 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며칠 동안 뭐 대출까지 끌어당기면서 아마 이 피해액이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전 사기의 경우 콘서트 티켓 사기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송금 오류나 시스템 오류 이런 걸로 이제 추가 송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송금액이 커지면 이전에 보낸 돈을 빨리 받고자 하는 피해자 마음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돈을 더 많이 입금하라고 이제 추가 수수료 예치금 명목으로 더 큰 금액을 이제 요구하라고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돈을 벌써 수백만 원을 입금해서 그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사실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도움 없이 사기꾼에 끌려다니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 피해자가 하시는 말은 그 전에 충분히 제 잘못인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솔직히 저도 눈이 좀 뒤집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든 사실 이 돈이 크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얘기가 사실 너무 공감됐습니다.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피 같은 내 돈이 뭐 수백만 원 아니고 수십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 그냥 잘못 송금이 됐다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상황이 뭐 정상적인지 그리고 이제 그 사기꾼들도 피해자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안 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뭐 몇 분, 5분 안에 이제 입금하면은 이걸 이제 하겠다 해서 이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 내에 피해자가 그 돈을 입금하게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올가매거든요. 사기꾼은 이런 피해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입금을 받기 시작해서 곧 돈을 보내줄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더 많은 돈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피해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죠. 결국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꾼은 연락을 끊습니다. 뭐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에 대포폰이나 이런 걸 이용했을 테니까 돈을 찾을 길은 없는 거죠.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인 계좌는 은행들이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지금 중고거래 쪽으로 이제 지금 방법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뿐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지연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기라고 단정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사기의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지만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지금 뭐 그 꼬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직장인이 입금한 8천만 원. 20대가 아니고 뭐 50대인 제 입장에서도 8천만 원을 만약에 이제 누군가에게 뜯겼다 생각하면은 정말 솔직히 이제 삶의 의지가 많이 꺾일 것 같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보낸 것도 아마 부족해서 뭐 먼저 대출까지 아마 다 카드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땡겨가지고 아마 보내셨을 거고, 그나마 이제 지인이나 가족 돈까지 빌리지 않으셨으면 진짜 다행일 것 같아요. 돈을 꼭 찾았으면 좋겠는데, 사기당한 충격도 충격이지만 앞으로 이 빚을 갚는 동안 이 상처가 이게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그 8천만 원이라는 이 빚을 갖고 내가 잃어버린 돈을 채워간다? 그 시간 동안에 근로의욕이 얼마나 생길 것이며, 참 안타깝습니다. 사기꾼은 상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고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티켓이 막상 매진되고 나면 그걸 정말 구하려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실하게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전혀 의심하지 못할 뭐 그런 이제 어떤 금액으로 점점 금액을 키우면서 피해자의 영혼까지 빨아먹습니다. 한번 사기라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고 나면 다시 내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돈이 이미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빼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간다?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은 한번 해봤지만, 야, 이게 정말이겠지 믿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도 며칠 전 중학생 딸이 이제 뭐 인터넷에 유명한 한 그룹에 이제 유튜브 그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고 이제 뭐 하는데, 뭐 접속하자마자 매진이 딱 돼버리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온 사방에 이제 알아보는 걸 이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딸내미가 사기꾼이 올린 티켓을 보고 저거 사달라고 쫄랐으면은 저도 아마 거기에 처음엔 입금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입금 오류다 이랬다면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그때 당시에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이 남아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성이 마비된다면 추가 금액을 입금하고 그 피해 금액을 점점 키웠을 겁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뭐 공감도 되고 마음이 좀 딱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기 피해는 많이들 공유하시고, 이런 사기 사실이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최소한 내가 뭘 판단하고 뭐 이러는 거 다 좋긴 한데 인터넷에 많이 이제 검색도 해보시고 주변에 내가 지금 뭐 이러한데 이제 그 좀 적어도 고민을 상담할 분 한 분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변 분들한테 뭐 만약 그런 일들이 있으면 편하게 좀 전화하라고, 적어도 3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정도는 정말 어느 시점 되면 분명히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그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콘서트 티켓이었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꾼들은 다음에 또 어떤 품목을 들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돈을 입금할 때는 뭔가 이제 좀 더 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이런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 이제 영상 올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